네, 이란이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후 이란이 12일 만에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단 10여일을 지체하다가 지금 보복에 나선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그 이란이 자기네들 다마스커스 영사관이 공격을 받자마자 네. 그리고 7명의 그 고위급 그 군 장교단이 죽고 나자 곧바로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양한 첩보를 통해서 최근까지 중동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큰 절기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소위 말해서 무함마드가 성서를 받았다는 쿠란을 받았다는 그 권능의 밤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공격을 감행할 것 같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미 그 군사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거든요. 미국이 이미 다 이렇게 산통을 깨놓은 느낌이 돼버렸으니 이제 이란 쪽에서는 그래도 자기네들 그 군사 작전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날을 골라서 이제 그래도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제일 빠른 날에 이렇게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준비된 공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 보낸 드론 같은 경우는 이란 측에서 날라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먼 거리를 항속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한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란의 보복 공습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성공적인 타격이었다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99% 요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다 양측 국민들한테 자신들의 성과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측은 99% 이상을 요격을 했으니까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만 이란은 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신네들의 영사관이 공격을 당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죽었을 때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규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자기네들이 이것은 우리의 자위권 발동의 공격이었다. 그리고 자국민들한테 이란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절대로 그런 공격에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여론전, 자기네들 선전도 하고 자국민들 다독이고 그런 것들을 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나름 그 목적이 더 큰 군사 공격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란 매체에서 이란이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만 겨냥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군 시설만 겨냥한 것을 두고 이제 확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수위 조절을 한 것이다.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십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뭐 최근에 작년 6월에 자기네들이 개발했다는 초음속 파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공적으로 모든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라는 아이언돔 소위 말해서 중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 체계거든요. 근데 그런 무기들은 사용하지 않고 드론과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20kg 정도의 포격만 실은 그래서 그 드론의 장점은 이거거든요. 정확하게 공격 타격 수단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 소위 말해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소위 말해서 콜레트럴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무기 체계를 사용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이란이 소위 말해서 잘못된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피해자들로 인해서 전쟁이 자기네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확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한된 군사 작전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은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이란은 이 전쟁이 확전돼서 이 전쟁터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지금 가자 지구에서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나아가서 레바논에서 전쟁터가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란에 대한 본국에 대한 타격과 이스라엘 군의 진격 이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일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런 그 전쟁이 그런 자기네들의 큰 피해로 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군사 작전을 실행한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재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에는 관심은 확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확전 예. 가능성,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봤을 때는 확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든 확전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지스함을 보내고 이런 것은 단순히 이란에 대한 뭐 보복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확전 우세, 어떠한 상황이라도 미국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리고 자, 방금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서 enough is enough. 그러니까 더 이상은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히 네 안보를 지켜줄 테니 반격이나 보복 공격, 이 전쟁을 키우지 말라 이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측면에서 그 확전이 될 가능성은 좀 낮은데 다만 이 상황에서 확전이 될 수 있는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예. 이렇게 진격하는 게 본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아마 시나리오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이란에 대한 타격과 자기네들이 진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헤즈볼라, 그 남부 레바논까지만 군사 작전 지역을 확대해서 거기 있는 헤즈볼라까지만 타격할 것인지 아니면 그 특수전이나 지금 그 4월 2일에 했던 것처럼 그 폭격이나 이런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요인이나 그 기관 시설 파괴를 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그 수준을 두고 어느 것이 자신들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래서 확전이 된다 한다면 이란과 헤즈볼라에 의해서 확전이 된다라기보단 이스라엘의 판단에 의해서 그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판단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도 확전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확전이 되는 것이 지금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네네. 확전이 되면 대선 국면,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성공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면 이미 실패는 했지만 최소한 정전 협상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정전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 외교 성과가 너무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지 대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나름 그 확전도 막고 웬만하면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정전 협정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하는 게 미국 측에서는 가장 그 이익인 거거든요. 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키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그런 입장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뭐 전망을 해본다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이란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이스라엘 뺨을 때려준 격이 됐는데 지금 왜 이란의 공격이 성공적이라고 했냐면 자신의 선전은 다 하되 그러니까 피해 수준이나 이런 규모가 이스라엘이 이걸 명분 삼아서 전격전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 타격이었거든요.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란에 대한 본토 공격이나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공격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조금 여러 가지 그 경우수를 두고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국제사회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면서 지금 이제 확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그냥 이란 공격에 대한 규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규탄은 이제 그 시작인 거고 그다음 그 양측 이스라엘과 그 이란에 대한 서로의 그 확전이나 그런 것들 전쟁 위험을 줄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국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 지금 문제의 근원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정전 협정을 좀 빨리 촉구해서 이거 평화를 구축하자 이런 정도의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경제 안보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우리에게는 좀 어떤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뭐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지경학적 전쟁 때문에 벌어진 다양한 경제 여파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10월 8일 날 벌어졌던 전쟁 생각하면 그때 처기하면 약간 그 석유가 가격이 올랐지만 다 안정화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그다음에 만약에 전선이 그냥 이스라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만 벌어진다면
크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쟁이 이란 본토까지 확전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후티 반군이 아덴만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 그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지나서 나가는 그 길목을 막는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 아마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상당수의 석유 자원이 지금 동아시아로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쵸. 우리나라는 중동에서의 석유를 한 60% 수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석유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에즈운하까지 막힌다면 그 후티 반군이 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대다수 물동 유럽으로 향하는 해운 양이 다 호르무즈 해협 죄송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막히면 우리가 연초에서 봤던 뭐 테슬라 공장도 문을 닫고 왜냐하면 그 수요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던 물동량이 아프리카를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서 가면 30일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그 해운 운임의 상승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큰 타격이 되겠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면전으로 되거나 그 이란에 대한 그 시설 타격이라든지 그렇게 인해서 뭐 아덴만이나 아니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은 거의 엔드게임 그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추후에 중동의 상황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